야, 너 같은 애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김서연의 왼쪽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귀가 멍했다. 시야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고요했다. 에어컨 바람만이 조용히 흘렀다. 앞에 선 여자는 명품백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다시 소리쳤다. 내가 뭐라고 했어? 이 가방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당장 다른 걸로 바꿔와.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라운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뺨은 붉게 부어 있었고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단지 숨을 참고 있었다. VIP 고객 박미라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을 내려다봤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는 시선이었다. 값싼 유니폼, 낡은 구두, 손톱 밑에 남은 매니큐어 자국.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참나. 요즘 백화점은 아무나 다 직원으로 쓰나 봐.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어디서 자랐길래 이 모양이야? 서연은 두 손을 모은 채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너 같은 애랑 말하기도 싫어. 매니저 불러. 고객님, 제가 직접. 시끄러워. 박미란의 손이 다시 한번 허공을 갈랐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손바닥이 닿지 않았다. 누군가 박미란의 손목을 잡아챘다. 손님, 제 직원한테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앞에 선 사람은 백화점 본부장 한재희였다. 그녀는 50대 중반, 회색 정장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박미라는 손을 뿌리치며 비웃었다. 뭐야,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아? 압니다. 박미란 씨, VIP 골드 등급 고객이시죠? 그럼 알면서 왜 이래? 나 여기서 1년에 몇 억을 쓰는 줄 알아? 한재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고객님께서 저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CCTV에 다 찍혔고요. 지금 당장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운지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미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뭐, 경찰? 나한테 지금 경찰을 운운해? 야, 너 오늘 잘릴 준비돼 있는 거야? 제 직원을 때린 건 손님이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휴, 진짜. 이 백화점 미쳤네. 좋아, 그래. 나 오늘부터 여기 안 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소문 낼 거야. 여기 직원들 싸가지 없다고. 박미라는 명품백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울렸다. 문이 닫혔다. 라운지는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한재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 잘못 없어.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 여기선 통하지 않아. 우리 직원들은 존중받아야 해.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참았다. 한재희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오늘 조퇴해. 집에 가서 쉬어. 아니요, 괜찮아요. 일 마저 할게요. 서연아. 한재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오기로 했잖아.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얼굴로 어떻게 가?
서연은 그제야 손으로 뺨을 만졌다. 아직도 뜨겁고 부어 있었다. 괜찮아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어요. 화장으로 안 가려져. 내가 봐도 빨개. 한재인은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일단 휴게실 가서 얼음찜질부터 해. 내가 약도 가져다 줄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라운지를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기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동료 직원 최은지가 달려왔다. 언니,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은지가 서연을 부축했다. 언니, 휴게실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휴게실 문을 열자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보였다. 은지가 서연을 소파에 앉혔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얼음 가져올게. 은지가 나가고 서연은 혼자 남았다. 휴게실은 조용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뺨이 여전히 뜨거웠다. 눈을 감았다. 박미란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갑고 경멸 가득한 눈빛. 손바닥이 날아오던 순간 서연은 몸을 웅크렸다. 왜 나는 맨날 이럴까? 왜 나는 맨날 당하기만 할까? 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대꾸 못할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문이 열렸다. 은지가 얼음 주머니를 들고 들어왔다. 언니, 이거 뺨에 대봐. 서연은 얼음 주머니를 받아 뺨에 댔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스쳤다. 은지가 서연 옆에 앉았다. 언니, 진짜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박미란 그 여자 진짜 미쳤어. 어떻게 사람을 때려? 그냥 운이 없었나 봐. 운 없었다고?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너무 참지 마. 언니 요즘 스트레스 엄청 많잖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언니 얼굴 봐. 다크서클 엄청 짙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다 알아. 서연은 쓴 웃음을 지었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래도 언니는 좀 달라. 결혼 준비에, 시댁 눈치에, 여기 일까지. 솔직히 나 같으면 진작 때려쳤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은지야, 나 진짜 괜찮아.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 오빠라는 이름이 떴다. 서연은 핸드폰을 들고 복도로 나갔다. 여보세요? 서연아, 나야. 오늘 저녁 우리 집 오는 거 맞지? 응. 7시에 갈게. 엄마가 준비 엄청 많이 하셨어. 너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시고. 그래. 고마워. 그런데 너 괜찮아?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들지? 아니야. 괜찮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좀 더 일찍 안정적인 직장 잡았으면 너 이렇게 고생 안 시켰을 텐데.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너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 손님들한테 시달리고 그렇잖아. 서연은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나 이 일 좋아해.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에 보자.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 7시. 서연은 한재희의 집 앞에 섰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주차장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왔어? 어서 와.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넓고 깔끔했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재희가 주방에서 나왔다. 서연아, 왔구나. 어서 와. 앉아. 안녕하세요. 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한재희는 서연의 얼굴을 살폈다. 얼굴 많이 부었네.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오늘 무리했을 텐데. 미안해.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식탁으로 이끌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나물, 김치찌개 등 음식이 가득했다. 많이 먹어. 요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민준이 서연의 그릇에 갈비찜을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 엄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드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다. 한재희가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서연아, 결혼 준비는 어때? 많이 바쁘지? 아니에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웨딩홀은 정했어? 아직이요. 몇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 우리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 준비만 잘하면 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재희는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서연아, 너 우리 민준이 만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 예전엔 맨날 게임만 하고 방에만 박혀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같더라.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다. 엄마, 그건 좀. 뭐가? 사실이잖아. 서연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줬는데.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뭐려? 민준 오빠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서연아,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고마워. 진심이야. 서연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녁 식사는 따뜻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오늘 낮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박미란의 손바닥, 차가운 시선, 경멸 가득한 목소리. 서연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다. 한재희가 차를 내왔다. 서연아, 오늘 일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손님한테 맞았는데.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어머님, 저 사실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뭐가? 손님한테 모욕당한 거요. 저번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어요. 한재희의 표정이 굳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요. 참으면 된다고? 서연아, 그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손님들은 VIP고 저희는 그분들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고요.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들어봐. 손님이 왕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야. 손님도 사람이고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야. 존중은 서로 해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참아야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제가 일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너 잘못 없어.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아, 엄마 말이 맞아. 너 잘못 없어. 그 여자가 이상한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저는 맨날 이래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제대로 말대꾸도 못하고. 한재희가 서연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서연아, 그건 내가 착해서 그래. 나쁜 게 아니야. 착한 게 나쁜 거 아닐까요? 착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 아닐까요? 한재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착한 건 좋은 거야. 다만 너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 남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해.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한재희가 서연을 꼭 안았다.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누가 우리 며느리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서연은 한재희의 품에 안긴 채 한동안 울었다. 민준도 옆에서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3일 후, 백화점은 평소처럼 붐볐다. 서연은 1층 명품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오가고 매장 안은 은은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저기 그 애 있네. 저번에 나한테 대드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박미란이었다. 그녀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 2명이 함께 있었다. 모두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미라는 서연을 놓치지 않았다. 아, 거기서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박미란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너 나 못 봤어? 인사도 안 해? 서연은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손님. 손님? 나 VIP 고객이야. 그것도 몰라? 죄송합니다. 박미란 옆에 선 여자가 킥킥 웃었다. 미란아, 이 애가 그 애야? 저번에 너한테 대든? 응, 맞아. 얘 때문에 진짜 기분 더럽게 상했어. 어머, 근데 얼굴은 괜찮네. 화장발인가? 세 여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서연은 숨을 참고 서 있었다. 박미란이 서연의 명찰을 확인했다. 김서연? 이름도 촌스럽네. 야, 너 여기서 얼마 받아?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안 해? 아, 맞다. 너 결혼 준비 중이라며? 서연의 눈이 커졌다. 박미란이 비웃었다. 놀랐어? 내가 알아봤어. 너 우리 백화점 본부장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어휴, 진짜 웃기네. 본부장 아들이 뭐라고 백화점 직원이랑 결혼을 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님,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근데 궁금한데 어떡해? 솔직히 말해봐. 너 본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쓰겠네? 맨날 굽신거리고 비위 맞추고. 옆에 선 여자가 거들었다. 어머,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 집안 좋은 남자 만나려고 백화점 취직하는 애들. 다 노린 거지 뭐.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긴. 뻔해. 어차피 너 같은 애들은 다 똑같아.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기어 올라가야지. 박미란의 말에 다른 여자들이 낄낄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직원 뭐래? VIP 손님한테 대들었나 봐. 요즘 직원들 태도가 왜 저래?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박미란이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너 지금 울 거야? 어휴, 진짜. 멘탈도 약하네. 이런 애가 어떻게 백화점에서 일을 해? 손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한재희였다.
그녀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새 여자를 바라봤다. 박미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 본부장님. 오랜만이에요. 손님, 지금 제 직원한테 무슨 말을 하신 겁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본부장님 아드님이랑 결혼하신다며요? 축하드려요. 한재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게 손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본부장님 같은 분 아들이 왜 하필 백화점 직원이랑 결혼을 하나 싶어서요. 그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손님께서 관여하실 일이 아니고요. 박미라는 비웃었다. 관여는요? 그냥 신기해서요. 요즘 시대의 신분 상승 놀이는 애들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한재희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손님, 지금 제 며느리 될 사람을 모욕하고 계십니다. 사과하세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직원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 안 하시면 출입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출입 금지요? 저 VIP 고객인데요. VIP든 VVIP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직원을 모욕하는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어머, 진짜 웃기네. 본부장님, 제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박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좋아요. 그럼 저 이 백화점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제 남편이 이 백화점 최대 주주 중 한 명이거든요. 한재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세요. 하지만 그 전에 경찰부터 부르겠습니다. 손님께서 저번에 제 직원을 폭행하신 CCTV 영상 아직 보관 중입니다.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폭행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각오하세요. 박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옆에 있던 여자들도 얼굴이 굳었다. 한재희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가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박미란을 뒤로 한 채 매장을 떠났다. 뒤에서 박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둬. 나 이대로 안 넘어가. 하지만 한재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본부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재희가 서연을 소파에 앉혔다. 물 마셔. 한재희가 물을 따라 주었다. 서연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지. 저 여자가 또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말썽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말썽? 서연아, 너 말썽 안 일으켰어. 저 여자가 문제야. 하지만 어머님이 저 때문에 자꾸 곤란해지시잖아요. 박미란 씨 남편이 주주라고 했고.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들어봐. 주주가 뭐 대수야. 나는 이 백화점에서 20년 넘게 일했어. 내가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있어. 주주 하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은 없어. 서연아, 너는 우리 며느리야. 내 가족이야.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서연은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재희는 서연을 꼭 안았다.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켰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서연아, 엄마한테 들었어. 오늘도 힘들었지? 내일 보자. 사랑해. 서연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박미라는 왜 저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걸까?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다시 켰다. 인터넷에 박미란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박미란 대한건설 부회장 부인. 박미란 VIP 고객으로 유명. 박미란 자선 행사 참여. 서연은 기사들을 읽었다. 박미란은 대한건설 부회장 박진수의 부인이었다. 대한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였고 박진수는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정말 괜찮을까? 서연은 불안했다. 하지만 한재희를 믿기로 했다.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했다. 백화점은 평소처럼 붐볐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들었어? 박미란 씨가 이사회에 본부장님 해임 요구했대. 진짜? 왜? 직원 편들어준다고. 자기 남편이 주주니까 영향력 행사하는 거지.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지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들었어? 응, 방금 들었어. 언니 어떻게? 본부장님이 해임되면. 모르겠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은지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잘못 아니야. 박미란이 미친 거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실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연은 하루를 보냈다. 일주일 후 백화점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한재희, 서연, 그리고 백화점 법무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박미란과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대한건설 법무팀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박미란은 팔짱을 낀 채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백화점 법무팀 변호사 김태연이 서류를 펼쳤다. 박미란 씨, 지난 11월 5일 본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직원 김서연 씨를 폭행하신 사실 맞습니까? 박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폭행이라니요. 그냥 손이 살짝 스친 거예요. CCTV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서연 씨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박미란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였고 실수로 손이 나간 것뿐입니다. 실수로 사람 뺨을 때리는 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과잉 대응입니다. 고작 그 정도로 경찰까지 부르고 고소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재희가 차분하게 말했다. 고작 그 정도라고요? 제 직원이 손님에게 맞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박미란이 비웃었다. 본부장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감싸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한재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며느리 여부와 상관없이 제 직원을 보호하는 건 제 의무입니다. 의무요? 어휴, 웃기네. 그럼 다른 직원들도 다 이렇게 챙겨주세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좋아요. 그럼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이 백화점 주주거든요. 이사회에서 본부장님 자리 없애버릴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재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러시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손님께서 폭행죄로 고소당하신 사실도 주주들한테 알려지겠죠. 그리고 언론에도 나갈 겁니다. 백화점 VIP 고객, 직원 폭행 사건. 제목 괜찮지 않나요? 박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박미란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본부장님, 이건 너무 과한 처사입니다. 합의를 봅시다. 제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불하겠습니다. 한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합의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한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박미란 씨가 김서연 씨 앞에서 공개 사과하는 겁니다. 박미란이 벌떡 일어났다. 공개 사과요? 미쳤어요? 네. 그게 제 조건입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 한재인은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박미라는 입술을 떨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변호사가 속삭였다. 의뢰인님, 법정 가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언론에 나가면 남편분 사업도 타격 입고요. 박미라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일단 사과하시고 합의 보는 게 낫습니다. 박미라는 한동안 침묵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때 김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미란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손님께서 지난 2년간 우리 백화점 직원들에게 총 7건의 폭언 및 폭행을 일삼으신 기록이 있습니다. 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김태연이 서류를 펼쳤다. 2023년 3월 화장품 코너 직원 이지은 씨에게 폭언. 2023년 7월 의류 코너 직원 박수진 씨에게 폭행. 2024년 1월 귀금속 코너 직원 최민지 씨에게 폭언. 이 외에도 사건이 더 있습니다. 박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건 다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CCTV 영상과 증언이 있습니다. 한재희가 덧붙였다. 박미란 씨, 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건설 부회장 부인이 백화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기사가 나가면요. 박미라는 몸을 떨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사과하세요. 지금 여기서 김서연 씨 앞에서. 박미라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변호사가 다시 속삭였다. 의뢰인님, 사과하시는 게 낫습니다. 박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연 앞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박미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서연은 박미란을 바라봤다. 박미란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재희가 물었다. 서연아, 받아들일 거야? 서연은 한참을 박미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미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서연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긴 숨을 내쉬었다. 한재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고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가는 여전히 뜨거웠다. 김태연이 말했다. 본부장님, 이제 이사회 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재희는 미소를 지었다. 박미란 씨가 요구 철회하겠죠. 안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세 사람은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서연이 멈춰섰다. 어머님, 응?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박미란 씨가 나중에 또 보복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거야. 본인이 더 불리해지니까.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한재희가 서연을 안았다. 서연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게. 넌 그냥 행복하게 결혼 준비만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본부장실로 향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민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오늘 회의 어땠어? 응, 박미란 씨가 사과했어. 진짜? 어떻게? 서연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얘기했다. 민준은 놀란 얼굴로 들었다. 와,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7건이나 증거를 찾아내셨어? 응. 김태현 이사님이 내부 조사했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민주는 서연을 안았다. 수고했어. 정말 힘들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제 좀 후련해. 당연하지. 이제 우리 결혼 준비만 하면 돼.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2주 후, 백화점 본사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렸다. 긴 테이블 앞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재희도 그중 한 명이었다. 회의의장이 말했다. 오늘은 박미란 씨가 제기한 한재희 본부장 해임 요구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다. 박진수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진수는 한재희를 바라봤다. 한재희 본부장님, 제 아내가 본부장님께 많은 무례를 범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재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본부장님 해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박진수가 계속 말했다. 제 아내는 지난 2년간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며 저 역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따라서 저는 제 아내가 제기한 해임 요구를 철회하고 한재희 본부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진수가 한재희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다. 한재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진수가 자리에 앉았다. 의장이 말했다. 그럼 이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회는 계속되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한재희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뒤에서 박진수가 다가왔다. 본부장님. 한재희는 걸음을 멈췄다. 네, 부회장님. 박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제 아내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사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소에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도 죄송합니다. 한재희는 박진수를 바라봤다. 부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인께서 앞으로 백화점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박진수가 떠나고 한재희는 혼자 복도에 섰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백화점 전 직원 회의가 열렸다. 대강당의 직원들이 모였다. 한재희가 단상에 올라섰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다. 오늘부로 우리 백화점은 직원 보호 우선 정책을 도입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한재희가 계속 말했다. 이 정책은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대해 직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또한 해당 고객은 즉시 출입 금지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앞으로 우리 백화점은 고객이 왕이 아니라 직원과 고객 모두 존중받는 곳이 될 겁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한재인은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서연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은지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머님 덕분이지. 은지는 서연을 안았다. 그래도 언니가 용기 냈잖아. 언니 정말 대단해. 서연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서연에게 다가와 안아주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도 이제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동료들의 품에 안긴 채 한동안 울었다. 한 달 후 서연과 민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 긴 베일, 그리고 부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문이 열리고 한재희가 들어왔다. 서연아, 준비 다 됐어? 네. 한재희는 서연의 뒤에 서서 베일을 정리해 주었다.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한재희는 거울 속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 어머님, 응? 제가 정말 며느리 자격이 있을까요? 한재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저는 백화점 직원이고 집안도 변변찮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머님 같은 분 며느리가 되는 게 맞나 싶어요. 한재희는 서연의 어깨를 돌려 마주봤다. 서연아, 나한테 며느리 자격이 뭔지 알아? 네. 착하고 성실하고 우리 민준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다야.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지만은 없어. 서연아, 너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 저요? 응. 예전엔 맨날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더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한재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알겠지? 서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재희를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문이 노크되었다. 서연아, 입장 5분 전이야. 민준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한재희가 서연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울면 화장 번져. 이제 그만 울어. 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한재희가 문을 열었다. 민준이 밖에 서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멋있었다. 와, 서연아, 진짜 예쁘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고마워.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우리 결혼식장으로. 결혼식장.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음악이 흘렀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민준은 단 위에서 서연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었다. 서연은 천천히 단 위로 올라갔다. 주례가 말했다. 신랑 신부 서로를 바라보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민준이 속삭였다. 서연아, 사랑해. 나도. 주례가 선언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과 민주는 키스를 나눴다. 그 순간 식장 뒤쪽 문이 열렸다. 박미란이 들어섰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서연과 민주는 놀란 얼굴로 박미란을 바라봤다. 박미란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은 하지 않았다.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다. 박미란은 서연 앞에 섰다. 김서연 씨. 서연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네. 박미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식장이 조용해졌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박미란을 바라봤다. 박미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미란이 계속 말했다.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것들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박미란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연이 말했다. 박미란 씨. 박미란이 멈춰섰다. 저도 용서할게요. 박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식장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식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한재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하객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안았다. 민준도 서연을 꼭 안았다. 주례가 미소를 지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 하객들이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서연과 민주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다. 한재희도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한재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박미란. 내용 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서연 씨에게도 진심으로 축하 전합니다. 한재희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서연과 민준을 바라봤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재희도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 다음 날, 서연과 민준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였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서연은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민준아. 응?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뭐가? 사람들 눈치 보는 거. 항상 미안해하는 거. 그런 거. 민준은 서연을 바라봤다. 그래. 응. 어머님이 말씀하셨어. 가끔은 화내고 싸우고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고. 맞아.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나 깨달았어.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하게 대한다는 걸. 민준은 서연을 안았다. 그래. 맞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로 괜찮았다. 일주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서연. 그녀는 다시 백화점에 출근했다. 동료들이 반겼다. 언니, 신혼여행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은지가 서연을 안았다.
언니, 얼굴 완전 밝아졌어. 행복해 보여. 응, 나 정말 행복해. 서연은 일을 시작했다. 손님들이 오가고 매장은 바빴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연은 이제 당당했다.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정중하게 거절했다. 손님이 무례하게 굴면 단호하게 대응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오후, 한 손님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저기요, 이 가방 다른 색깔로 바꿔주세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재고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매장에서 가져와요. 다른 매장도 재고가 없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냈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제가 이거 꼭 필요한데.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입고 때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무슨,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물건은 드릴 수 없습니다. 손님이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뭔 서비스예요? 매니저 불러요.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다. 네,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똑같을 겁니다. 손님은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요? 손님, 저희는 손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손님도 저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손님은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소리 지르시고 화내시는 건 저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손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다음 입고 때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떠나고 은지가 다가왔다. 언니 대박. 언니 완전 달라졌어. 서연은 웃었다. 그치? 나도 느껴. 예전 같으면 무조건 사과하고 굽신거렸을 텐데. 이제 당당해졌어. 응. 이제 나도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 은지가 서연을 안았다. 언니 정말 멋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백화점 옥상 정원에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섰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서연아, 어디야? 옥상이야. 잠깐 바람 쐬러 왔어. 혼자? 응. 지금 갈게. 기다려. 응.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빛났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얼마 후 민준이 올라왔다. 여기 있었구나. 응. 민준이 서연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도시를 바라봤다. 무슨 생각해?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 맞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쪽으로? 당연하지. 넌 이제 더 강해졌어.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나도 고마워.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났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래층 백화점 로비에서는 한재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발신자 서연. 내용 어머님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한재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다. 내용 나도 사랑한다, 딸아. 평생 지켜줄게. 그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며칠 후 백화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직원 보호 우선 정책 시행. 내용: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 시 즉각 대응 가능. 해당 고객 즉시 출입 금지. 법적 조치 진행. 직원은 소중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직원들이 공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은지가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니, 이거 다 언니 덕분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은지는 서연을 안았다. 그래도 언니가 시작했잖아. 언니가 용기 냈잖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그렇네. 두 사람은 공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민준이 옆에 누워 서연을 안았다. 오늘도 수고했어. 응, 고마워. 서연아. 응, 너 정말 행복해? 서연은 민준을 바라봤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고 불빛은 계속 반짝였다. 서연은 꿈을 꾸었다. 행복한 꿈을. 그녀가 당당하게 서 있는 꿈을. 그리고 그 옆에 민준과 한재희가 함께 있는 꿈을.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서연은 백화점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직원이 아니었다. 팀장이 되었다. 그녀는 후배 직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손님에게 모욕을 당했다. 신입 직원은 울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갔다. 괜찮아? 신입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울고 있잖아. 서연은 신입 직원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 손님이 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신입 직원이 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그냥 신입이고, 신입이든 팀장이든 상관없어. 우리 모두 똑같이 소중해. 서연은 신입 직원을 안았다. 앞으로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내가 지켜줄게. 신입 직원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날 저녁, 서연은 한재희,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한재희가 서연에게 물었다.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후배들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너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은 웃었다. 고마워. 한재희가 덧붙였다. 서연아, 너 이제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야. 어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스스로 변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따뜻하게 저녁을 마쳤다. 밤, 서연과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민준아, 응? 나 진짜 행복해.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민준이 서연을 안았다. 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렀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서연은 계속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작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행복하게